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왜 반중을 해야 되는가로 잡아봤습니다. 반중을 하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반중이 뭐가 있을까? 겨우 중국 물건 안 사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세상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또 기껏해야 중국으로 해외여행 안 가고 이 정도 수준의 반론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에서, 국민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반중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인, 친중 언론인, 친중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친중을 한 것이 단순히 중국 물건 좀 더 사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난 중국이 좀 좋아, 내 취향이야,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 친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친중 행각들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치적이고 합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친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국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 개정이 2005년도 친중정권 노무현 때, 그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해당 기사에는 마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렇게 백인인 것인 양, 이런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중국 출신은 전체의 52.8%고요. 또 그 중에 한국계 중국인이 37%, 그 다음에 순수 중국인이 15.7%, 합해서 52.8%의 중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 중국인 숫자가 총 86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기사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의 57.4%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중에 중국계 혹은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2012년도 기사인데요. 중국인이 당시에는 전체 외국인 중에 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전체 외국인 중에 50% 이상이 중국 사람이다 라고 일반화를 해도, 단정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2018년도 6월달 기사를 보면요,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의 숫자도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중국인이 갖는다? 자, 이렇게 중국인의 수가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면 지방선거를 할 때 해당 지자체 정치인들은 이 중국인들의 투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중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귀하한 중국 동포 특별법 제정, 이게 뭐냐? 한국으로 온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지원하는 법입니다. 2008년도 4월 11일 세계로 신문이고요. 중국 동포 출신 조원진이 18대 총선에서 당선을 했는데, 이 당선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중국의 동포의 참정권을 제가 맡겠다. 내용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조원진 의원의 친중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친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에게는요,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국회의원 투표권도 갖고 심지어 대통령 투표권까지 달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이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인 집단 세력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국회의원 투표권까지 달랍니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친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외국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 투표권의 실질적인 혜택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중국인입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투표권까지 달랍니다. 자, 중국인들이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친중적인 선거 시스템이 배경에 있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반중이라는 개념을 잡을 때 이 반중을 어떠한 관점에서 혹은 어떠한 범위에서 봐야 될 것인가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반중이라는 것은 불매운동 이런 수준인데 이런 건요, 여러분 사실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반중이 단순히 중국산 물건 불매한다 이런 식의 반중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먹히겠습니까? 친일파네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해도 일본 물건 다 사시고 또 일본 여행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차원의 반중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혹은 우리가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 개도국인 시절에 자국산 물건 주로 사용하고 외국산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차원의 불매운동도 했었죠. 자, 그런 못 사는 국가일 때나 가능한 그런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불매운동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못 살지 않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GDP 12등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시장이 개방화되어 있고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한 수준의 불매운동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중국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미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대한민국의 적들이 이 개방화된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 침투하기 쉬운 분위기가 또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국의 어떤 개방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사회문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친중화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중국이 좋다, 중국 문화가 마음에 든다, 중국 조선족들은 우리 동포다라는 어떤 우호적인 긍정적인 차원의 그런 친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이 친중이라는 것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의 구조적인 친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친중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 대한민국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친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친중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처럼 얽혀서 돌아가게 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큰 시스템이 중국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친중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친중적인 행위를 매 순간순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도 이미 중국에 속국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품들, 그 다음에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쪽쪽 빨리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중국의 경제 속국화가 되어 왔는지, 그런 과정을 모두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국혁신센터 차이나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한국의 기술을 중국의 자본과 결합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자, 나쁜 마음으로 보면 한국의 좋은 기술들을 중국에다 갖다 팔아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속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소속,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산하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을 중국에다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가 주도로 결국엔 뭐 한 겁니까? 친중행위를 한 겁니다. 자, 친중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중의 정의도 자연스럽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반중이라는 것은 불매운동 혹은 중국 여행 안 가기 이런 수준의 반중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중은 정책적이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러한 반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반중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국정 운영적인 차원에서의 반중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친중적인 정책이 아니라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와 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쎄빠지게 아주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냈더니 그 세금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게 없는 외국인들에게 줄줄 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반중이라는 정책은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기술 유출된 금액이 500조, 2015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기술을 쪽쪽 빨린 결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2016년도 자료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인 지금은 이미 중국에게 기술을 추월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중국을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중해야 되겠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버틸 수 없습니다. 추월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매운동 하자? 중국 여행 안 가자? 이런 반중? 아닙니다. 자, 이럴 때의 반중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뺏기지
않는 것이 반중입니다. 여러분, 기술 안 뺏기는 거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죠. 특히 어디서 합니까? 이런 거. 산업 스파이 이런 거 어디서 잡습니까? 국정원에서 잡습니다. 국정원에서.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중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도 일종의 반중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이렇게 한가하게 친중을 할 여유가 1초도 없다. 1초도 없다. 자, 그리고 국제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을 개혁 개방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친중 정책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미국은 꾸준히 중국의 물건을 사주었고, 특히 오바마 정권 이후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2배가 되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중국은 미국이 키워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가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성격이라서 중국이랑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국에게 야, 더 이상 침범하지 마.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침략도 침략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낀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번 돈을 국방비에 무지막지하게 투입을 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의 군사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중 정책에 있어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경제가 개방화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국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정책으로 회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로부터의 자국 우선주의냐? 미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미국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도 중국에서 발을 뺄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남들이 중국에서 타일 중국할 때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공동체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어조약을 체결한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가야 돼.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왠지 미국 하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랑 인연을 끊기엔 너무 많은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너무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랑 결별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결별에 귀책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한국과 운명 공동체인 미국이 2017년도 트럼프의 신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적이다, 주경쟁자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2018년도 UN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은 사회주의에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2018년도 10월달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해 미국의 침략자라며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리더들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요.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압력이 안으로도 꽉 차 있고 밖에서도 꽉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반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미를 하고 중국이랑 손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중국에게 다 개 털려가지고요. 우리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업국가로 전락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중국의 식민지 그거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미친중하자. 친미친중이라는 대안도 있지 않느냐? 있죠. 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트럼프가 UN 연설에서 사회주의 하지 말자.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펜스도 중국은 침략자다. 미국의 침략자다. 경제적 침략자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냈고 미국의 신국가안보 전략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주적이다라고 써놨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양다리의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든창 변호사. 요즘 막 화염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최근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도 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져왔었던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대략 한 18년 전에 이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때 18년 전에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을 북한에 간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명해졌죠. 스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고든창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봤을 때 고든창은 반중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제야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안 데려다 쓸까? 왜 등용을 안 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말 단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례가 바로 고든창이 아닐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든창의 아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든창은요,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사람 한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등용할 만한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오게티 출신 성분, 중국인이라는 출신 성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고든창은 미국의 육두품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트럼프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여러분 이번에 한국의 주한미 대사로 부임한 해리 해리스 이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I'm Harry Harris. And I'll be coming to Seoul soon as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It'll be a great privilege for me to serve as President Trump's representative in a country that's an ally and important partner of the U.S., not only in Northeast Asia, but globally. 자, 같은 동아시아 계열의 혼혈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계 혼혈입니다. 일본계 혼혈은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한미 대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계 혼혈은 제 아무리 반공을 얘기해도 제야 인사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례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친미 친중을 한다고요?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반중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봤을 땐 이 친중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친미 반중 외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무조건 친미 반중밖에 답이 없습니다. 친중 정치인 중에 굳이 정령 친중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일단 안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언제 하면 되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시 친중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자, 고든창의 사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인들. 아무리 유능해도 뼛속까지 우파. 무려 18년 전에 이미 중국의 몰락을 예측을 하고 그러한 책을 써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등용해주지 않습니다. 써주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계라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계라서. 일본계는 쓰는데, 일본계는 쓰잖아요. 자, 친중으로 추정되는 정치인들 잘 보십시오. 아, 제가 진짜 조원진 대표만 자꾸 언급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 흔하게 뜨는 자료들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 다른 사례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7년도에 시진핑의 1대1로 사업을 파트너로서 유치하고자 평택의 현덕지구에서 사무국 설치 협약을 맺었다. 감이 오시죠? 그냥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현덕지구가 바로 이 전 세계 최대 크기의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이었죠. 남경필이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전 세계 초대형 차이나타운이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 좌파 진영에서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이죠.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중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치인 은수미 성남시장, 또 이재명과 끈끈한 연관성이 있죠. 자, 2018년도 5월 달에 은수미 조폭 관련설, 이런 이슈가 터졌습니다. 은수미와 연관된 조폭 출신 기업 대표가 중국 쪽하고 사업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의 한국 총판 대표가 바로 조폭 출신 기업 대표 은수미와 연관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친중 정치인 문제는요, 여야를 넘나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스스로 정화하라, 이거 안 됩니다. 스스로 정화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친중 색깔을 빼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미약하나마 우리 국민들의 방망이질. 아주 방망이질을 열심히 해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친중 문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 인내는요, 오바마 정권이 끝날 때 끝났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방망이 들었습니다. 이제 방망이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맨날 이 페이크 뉴스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미국의 언론도 방망이질 매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중 기업들 요새 주가 많이 떨어졌대.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데, 애플 이런데 방망이질 맡고 있는 겁니다. 반중은 여러분, 이 반중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한중 기술 격차 1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벌써부터 뭐하고 있습니까? 조선족 1호 국회의원 만들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 놈 한 놈 조선족으로 국회의원들 바꿔 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조선족이 차지한 대한민국 국회가 그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중국의 식민지 국회지? 중국의 속국 국회지? 여러분, 이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같으십니까? 우리 때 안 일어난다고 쳐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꼭 반드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은 중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해요. 즉 반중이라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을 통해서, 반중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반중은 정치인들에게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야, 우리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반중 정책 해라. 반중 시스템을 만들어라. 반중이라는 용어가 싫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의 결과가 중국에게 이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중이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실 미국도 그동안 친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친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대중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시 언젠가는 또 친중 정책으로 돌아서는 그 날이 오겠죠. 그럼 그때 가서 우리도 또 친중 정책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자,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 반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무척 혼란스럽고 헷갈릴 텐데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러한 정보를 좀 드리면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짧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관련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